안녕하십니까.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에서 한대보 1학년 담당하는 고일팀장 전용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영상은 올해 처음 본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하는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 첫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그동안 이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밀린 잠도 좀 주무시면서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. 이 중간고사가 끝이 아니라 바로 기말고사 이어지죠. 어차피 등급은 중간과 기말고사를 합쳐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시험 봤는데요. 이 첫 시험 쳐다보기도 싫은 시험지겠지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. 1년 내내 학교 같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나 혹은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과정이 1학년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꿀팁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자,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으로 진행하는 설명이니까 짤막하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제일 중요합니다. 이 첫 번째 시험 1년 내내 같은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출제하시죠. 그 첫 번째 문제를 바탕으로 그 경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까지 결국은 시험을 본 다음에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 수많은 부교재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꿀팁을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분석을 하고 기말고사 어떻게 어떤 작품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. 자,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또 저의 자료 어떤 방식으로 매주 학생들한테 나가고 과제를 풀리고 있는지를 짤막하게 소개한 다음에 기말고사 개강 날짜 요 밑에 보이시죠? 5월 17일 일요일 1학년은 2시 타임입니다. 자,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잘 준비를 해보자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간고사 분석하겠습니다. 서술형 작년부터 없앴어요. 그러면 이제 뭐만? 객관식만 가지고 27문항 적정한 요 문항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 경험하셨죠? 첫 시험이요. 자, 그리고 이제 교과서 작품 산수의 나무의 농사, 그리고 이제 부교재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, 특히 현대시랑 묶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. 엮어서요. 그래서 조금 진한 글씨가 이거 기억나십니까? 새 옷 입는 법, 문정희, 마음의 태양, 조지훈, 이렇게 세 작품을 묶어서 지금 딱 보니까 문항수도 거의 엮어서 세 문항씩 출제하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부교재 순서로는 이제 고전 시가가 남았죠.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를 가지고 특히 자연친화는 자연친화끼리 묶어서 엮어서 문제를 낼 게 분명하다. 아셔야 돼요. 됐죠? 자, 그리고 이제 적막한 식욕, 연두에 울다, 현대시가 한 10편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적절하게 잘 묶어서, 이것도 이제 뚝뚝 떨어져 있는 시였는데 결국은 엮어서 문제를 세 문제 출제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문항수도 아주 규칙성을 보이는 게 1번 문제, 즉 이 세 문항 중에 맨 처음 문제는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, 세 작품이죠. 여기는 공통점, 차이점. 공차요, 공차.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험지 옆에 딱 놓고 시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왜냐? 제가 팁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. 1번 문장 굉장히 중요했던 게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죠. 그 부교재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지 않는 표현법도 출제를 한다. 그래서 1번 문제의 핵심은 역설법이었는데 그 역설법은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됐었냐? 뒤에 보면 이게 EBS 올림포스죠. 맨 뒤에 보면 정답 및 해설이 있고 뒷부분에 그 교재, 부교재 정리된 게 있어서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.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뒤에 해설을 보니까 역설법이라고 써 있다. 요거 쌤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? 또 비슷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요런 해설도 있다. 그거 꼭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. 나왔어요. 됐죠? 자,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시어에 밑줄 쳐놓고 시어의 함축적 의미, 상징적 의미 물어보는 문제. 자,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꼭 별표를 쳐주셔야 되는 게 교과서의 표현법을 가지고 문제를 쉽게 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내는 게 아니라 요 마음의 태양, 원래 문제의 선택지를 살짝 변형을 시킨 게 너무나 잘 드러나는
문제니까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답은 3번 쉬웠어요. 그 농부처럼은 직유니까 실제로 농부가 짓는 농사 하면 틀리는 거죠. 산수유나무의 그 농사를 농부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니까 결국 비유 문제. 자, 그리고 연두에 울다와 적막한 식욕도 세문항이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가 4번은 공통점 차이점, 표현상의 특징. 자, 그리고 5번 문제를 꼭 별표 쳐주셔야 돼요. 5번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꼼꼼하게 보신다는 게 5번 문제 같은 데서 잘 드러나는데 키워드, 경외감, 혹은 뭐 경외심, 공경하면서도 막 두려워하는 그런 정서죠. 이 정서를 부교재에서 학습을 시킵니다. 물론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정서는 아니었는데 다른 작품 문제에 있는 이 경외감을 갖다 쓰신 거예요. 됐죠? 자, 그래서 이제 부교재는 그게 문학작품이든 뒤에 있는 독서 지문이든 탈탈 털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원래 있는 문제 선택지뿐만이 아니라 뒤에 해설서에 있는 그 작품 하나하나의 각주에 달린 표현상의 특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이번에는 뭘로 바꿔서요? 고전시가 고전수설로 바꿔서요. 그게 이제 부교재 순서니까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주노동자 2세의 열악한 삶, 코끼리, 요건 좀 쉬웠죠. 그 다음에 이제 흑산도 역시 부교재에 있는 11개 작품이었는데, 현대소설. 그거 중에 2개를 낸 겁니다. 이런 식이죠. 그래서 지금 남은 고전시가 뒤에 몇 편이 있냐? 6편이 있고, 고전수설은 11편이 있습니다. 비슷하게 출제를 하겠죠. 특히 두 번째 시험에 기말고사 고전시가 요거 약간 요즘은 아래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고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어와 비교해보면 한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. 현대어 풀이를. 자, 그래서 지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쓰였던 어휘 같은 것들 잘 정리한 다음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잡아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중간고사보다 고전시가 작품 수는 조금 줄어들지만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. 그리고 이제 뒤에 갈래 복합이라고 해서 고전시가가 더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부교재 이렇게 잡을 거 하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그 사이즈를 보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예년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워커 매번 내는 교과서 작품이죠. 객관식 세문학. 여기서 틀렸으면 안 됐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인문, 지문. 요것도 이제 한 11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시험에는 하나 냈습니다. 그럼 이제 다음 기말고사는 뭐냐? 그 뒤에 사회지문 붙어 있고 10몇 개 있겠죠? 그 중에서 기말고사는 조금 더 많은 제재. 그러니까 첫 시험에 하나 냈으니까 한 2개 혹은 3개 정도 나올 걸 예측해서 독서지문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. 그 글 안에 있는 정보들을 외우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. 자, 그리고 의문의 변동 무려 10문제. 작년 25학년도에서는 9문제, 10문제, 그러니까 한대보고는 27문제가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그 중에 3분의 1은 무조건 문법이다. 그러면 다음 문법은 뭐냐? 높임, 시제, 사동, 피동, 인용. 그리고 이제 부정 표현까지 낸다면 충분히 10문제 가능하겠죠. 자,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의문의 변동 조금 올해는 난도를 좀 높여서 괜찮은 문제들을 많이 냈어요. 기말고사도 그리고 2학기 시험도 결국은 문법은 3분의 1. 여기서부터 딱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시험 범위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.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중요한 산수유나무의 농사, 카메라 워커 썼고, 의문의 변동 썼고요. 그리고 이제 요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문제 만만하지 않죠? 원래 있는 문제 선택지에 뒤에 있는 해설서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안 틀립니다. 특히 서술형이 없어진 요 마당에 객관식으로만 보는 시험에 다 맞는 게 가장 안전해요, 여러분들. 그쵸? 자, 그래서 1등급을 위해서는 결국 교과서와 부교재를 완벽하게 정복을 해야 됩니다. 양이 많죠. 그거 어떻게 합니까? 다른 학생들도 다 양이 많아요.
어떻게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6월 첫 주에 지방선거도 있어요. 그때 무료 보강도 하니까 어떻게든 꾸역꾸역 다 해냅시다. 자,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방식을 알고 교과서와 부교재, 왜 5대5냐? 부교재가 훨씬 많지만 결국 출제되는 건 부교재의 일부가 시험에 나오니까요. 조금 허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공부 많이 시키는 거예요. 그거에 따라가셔야죠. 자, 그리고 이제 문제의 질을 보면 역시 수능형 문제 보기도 부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학교에서 첫 번째 시험 보니까 창작도 하시더라고요.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. 주어진 글 보고 알고 있는 거든 모르고 있는 거든 빠르게 읽어내고 적용을 시키는 문제가 많았다. 그리고 이제 원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바꾸셔서 뒤에 있는 해설식까지 참고해서 변형 문제를 정말로 잘 내시더라. 됐죠? 자, 그래서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만 27문항을 출제했고 원래 전통적인 한대부고의 킬링 문항은 모두 골라라 문제. 요건 이제 첫 시험에 다른 과목에서는 이미 출연했죠. 국어과에서는 첫 시험에 모두 골라라 문제는 없었어요. 자, 그럼 이제 아직 첫 시험에 등급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약간 좀 너무 높다 싶으시면 분명히 국어 시험에서도 모두 골라라 문제가 나올 겁니다. 언제부터요? 빠르면 기말고사부터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모두 골라라 문제를 내는 순간 답이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젠장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교과서와 부교재를요. 아시겠죠? 기말고사 범위 볼까요? 자, 교과서 문학단원 현대시 현대소설 봤으니까 뒤에 극교술갈래 남아있을 텐데 작년에는 안 냈어요.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올해만의 변화가 있고 하니까 낸다면 뒤에 문학 부교재에 있는 극 파트와 어떻게든 엮어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겠죠. 자,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학교에서 기말고사 딱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정보를 주실 테니까 작년과 같은지 다른지 저한테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항상 기말고사는 1학기 기말고사는 높임, 시제, 사동, 피동, 인용 공부하셔야 된다. 문법 부교재, 즉 올림포스에 있는 문장과 잘 연결시켜서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. 중3 때 이미 한번 공부를 했는데 문장 성분이랑 엮어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문법 요소, 높임, 시제, 사동, 피동, 인용이 다 문장을 가지고 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정해놓은 부교재와 엮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문법 요소 중에서도 높임과 피동이 킬링 문항 파트입니다.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. 첫 시험의 의문 변동도 부교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었어요. 자, 제가 요거 테스트, 매주 보는 테스트에도 녹여놨던 문제인데, 첫 시작부터 표기와 음절이 같냐 다르냐 하는 문제 있었죠. 자, 요거 최근에 많이들 낸다. 왜? 원본 문제는 고3 학력평가, 수능, 그런 문제들을 잘 참고하셔서 문제를 기가 막히게 출제하신다는 게 다 파악이 됐습니다. 10문제가 다 그러한 형식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엄청나게 강조했던 23번 된소리되기 문제도 우리의 예상대로 나온 문제죠. 문법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.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남은 범위가 중요해요.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고전시가, 고전소설, 고어가 쓰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, 요즘은 쓰지 않는 말들부터 어휘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파트.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인문, 지문 하나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경제, 법지문 다 포함해서 훨씬 더 하드하죠. 이 사회지문 역시 한 10개 중에 2개 이상은 내지 않으실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든 난도를 높이고 1등급 커트라인을 낮추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문제는 기말고사에 충분히 많이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첫 시험에만 그냥 운 좋게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 모두 골라라가 나올 것까지
예측해서 꼼꼼하게 특히 고전시가 고전수설 파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주 과제집이 나갈 것이고 원본 문제든 정리된 것이든 변형 문제든 한 주 분량의 내용들을 소화하셔야 돼요. 그래야 한 대 보고 기말고사까지 잘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를 믿고 쭉 한 주 한 주씩 문제 풀어내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첫 시험 보느라 특히 한대보 학생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기말고사는 방심하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첫 시험의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. 당연하죠. 1학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니까요. 중간고사보다 더 진화된 공부법을 가지고 1학년 1학기 마무리 시험을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죠. 자, 그래서 문학, 문법을 결국 잘해야 성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기말고사 개강 날짜요. 밑에 참고해 주시고 5월 17일 일요일 2시입니다. 자,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기말고사 빡세게 준비해보자 하는 게 저의 최종 마무리입니다. 영상으로 진행하는 설명이니까 딱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시험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? 첫 시험지 다시 한번 풀어보기. 근데 그거 혼자 하기 귀찮다. 이거 지나간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기가 좀 그렇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요 시험지 풀이에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냥 시험지 들고 오십시오. 제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, 뭘 참고해서 내신 건지 속 시원하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학원을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학원에 전화 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영상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